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람들이 채무가 많아 빚 갚느라 빠듯해서 그런 듯합니다. 내수경제 불황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소비 대출 받지 마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빚이 없어요. 예. 원래부터 빚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남들하고 다른 게 애초에 뭔가 깜냥이 안 되면 좀 지르지 말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못 살았는데 저는 어떤 마인드냐 하면 없으면 하지 말자. 빚내서 할 생각하지 말자. 가뜩이나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빚까지 내버리면 답이 없다. 그걸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메타인지 좀 빨리 했다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살면서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다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인식을 했어. 그래서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뭔가를 사거나 지른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구입한 게 컴퓨터 지금 바꿨거든요. 모니터하고 본체 바꿨습니다. 돈 꽤 많이 줬습니다. 이거 얼마 줬지? 두 개 합쳐서 180만 원 줬네요. 거금 썼습니다. 근데 일시불로 결제했어요. 일시불로. 할부가 아니다. 그리고 제 자랑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도 저는 자급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살면서 웬만하면 할부라는 걸 안 해요. 어떠세요? 스마트폰도 할부한 적이 없습니다. 중고폰을 사든 새 폰을 사든 대부분 자급제였습니다. 예.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직장 안 다니고 할 때는 그때는 약조금전이 썼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고 돈 모으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 있고 나서는 약정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요. 할부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보통은 우리가 뭔가 돈을 모아서 웬만하면 이제 할부도 하지 말고 대출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보통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할부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대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 올해부터는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빚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 나는 빚은 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각종 대출과 각종 할부로 골머리 썩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라도 문제가 있지만 개개인들의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봤을 땐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몰락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원래 서민과 중산층이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잘못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일단 중산층은 연끌 같은 거 했다가 지금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괜히 좀 많은 돈 대출받아서 지금 대출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서민층들은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고 물론 모든 중산층과 모든 서민층이 다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민층, 중산층 중에 좀 메탄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가정마다 빚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가계부채라고 하죠. 이 가계부채가 해야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제 한 가구당 평균 가계빚이 1억입니다. 1억. 물론 여기 빚 없는 집도 있어요. 1억 없는 집도 있어. 근데 2억 3억씩 빚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 너무 많이 받아 이게. 대출을 5억 6억씩 받다 보니까 막상 받을 때는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겠죠. 근데 막상 이걸 매달 갚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왜냐? 물가는 올라가는데 대출빚이 주지 않고 한참 남았고 거기다가 돈 나갈 일은 많고 그리고 앞으로 직장이나 어떤 돈 버는 것도 변수가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집 팔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개개인들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빚진 사람들 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 빚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다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빚이라는 거 무조건 무섭고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빚이었으면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랑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살면서 빚질 수 있는 거고, 뭐 빚 못 갚으면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돈 못 갚겠으면 파산하면 되는 거고,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뭔가 앞가리 못한다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없겠지만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좀 흔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내수가 뭐냐면 국내에서 소비하고 쓰는 것들. 예. 여러분 아시겠죠? 오프라인 상권 요즘에 잘 되는 곳 많이 없어요. 올해부터 잘 안 되죠. 올해부터 좀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찾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요즘 백화점은 정말 안 돼요. 백화점. 왜냐? 사람들이 백화점 들어오긴 하는데 돈을 안 써요. 이게. 아울렛 가서 들어오긴 하는데 안 사요. 안 사. 그래서 오프라인 쪽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컴퓨터 부품 같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신발이나 각종 아이템 같은 것도 뭐 직접 가서 신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왜냐, 여러분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신어봐도 사이즈 압니다. 보통 여러분 나이키 모델 아시죠? 나이키가 보면 보통 발볼 사이즈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한두 사이즈 큰 거 신어야 됩니다. 이 국룰이죠, 여러분. 나이키가 정사이즈 신으면 발이 무지하게 아파요. 유발 같은 경우에는 정사이즈 신어도 되는데 나이키는 좀 발볼이 작고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신는 사이즈보다 한 5에서 10mm 정도 좀 크게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똑같은 모델이면 크게 발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뭐 안 신어봐도 그냥 뭐 중고로 사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라인 상권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물건 살 이유가 없죠,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윳돈이 없습니다. 아니 뭐 먹고 살만하고 여윳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자산도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버리도 시원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만큼 못 쓰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빚을 진 사람들, 마통 뚫은 사람들, 카드 빚는 사람들, 각층 대출 있는 사람들이 제때 못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카드 추심업체나 아니면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이 많을 겁니다. 왜냐?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 제때 못 갚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일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혹시나 대출 받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감적인 소비 침체는 23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죠. 자산 가격이 버티고 있어 착시를 주었을 뿐. 맞습니다. 사실 갑자기 사람들이 뭐 소비가 줄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재작년 가을 때부터 좀 사람들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대비라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어떤 경제 대비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뭔가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모으가는 것은 예전에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서민들 보면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서민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뭐 서민 경제 안 좋다, 물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비라는 거 안 하고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좀 만연하게 살아요. 물론 자기들 여유가 없고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핑계죠, 여러분. 항상 서민들은요, 항상 대비 안 하고 살다가 눈앞에 뭔가 위기가 터지면 그때가 대비를 하는데 대비 세게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IMF 때도 그랬고, 카드 대란 때도 그랬고, 국제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스타 해보셨죠? 스타크래프트, 테란 저그 프로토스 나오는 그 게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민속놀이 게임이잖아. 여러분 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컨트롤도 중요하고 뭐 물량도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예요. 정보. 정찰.
상대방이 언제 러시를 오고 언제 드랍을 오는지를 미리 간파를 해서 대비를 하는 거야. 이미 리버가 떨어졌는데 아무 방어 기지 없는데 어떻게 대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히드라가 막 여러 부대가 내 본진 오는데 캐논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 금방 깨질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대비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돼 있어야 돼. 난 그걸 굉장히 강조해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2020년 때부터 대비하고 살아라. 여러분들 가진 거 없잖아.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버는 거 없잖아. 여러분들 뭐 비빌 언덕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고 능력이 좋은 사람 아니면 지금부터 대비하고 살아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자, 아주 오래 전부터. 근데 일반 사람들은 대비라는 거 안 해. 왜냐? 지금 뭔가 딱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뉴스 같은 데서 물가 올라간다. 뭐 취업하기 힘들다. 뭐 가계부채 일어난다. 그 얘기가 들리면 그때 가서 대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늦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상한 건데 이거는 절대 잠깐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길게 갈 거예요, 길게. 근데 벌써부터 힘들어 하시면 안 되죠. 벌써부터 숨 차시면 안 되죠. 아직 반도 안 달렸습니다. 아니 42.195km 풀코스 마라톤 하는데 5km에서 벌써 다리가 풀리면 어떡해. 아직 37km 남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어떤 있잖아요. 자신만의 어떤 무기,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그런 소비, 관리 능력, 그리고 좀 멘탈 관리, 그리고 좀 존버하는 것들,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이 무기라는 게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낙오한 사들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뭐 비리고 처지가 안 좋은 분들 중에 뭐 자구책이 없으면 낙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요즘에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개개인들마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티가 안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난 그래도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겠다. 뭐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도 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출 받지 마시고 돈도 빌려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직장도 그만두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